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이제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방송 이후에 급등을 해가지고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뭐 화장품 소재 쪽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선크림 쪽 관련된 이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를 잡았고요. 뭐 시가총액이 이제 크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좀 맞았기 때문에 또 어제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뭐 운이 좋았죠. 뭐 운이 좋아가지고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수익을 챙기면서 지금 김용환 매니저하고 차이가 한 10%대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현재 210% 조금 넘은 상황이라서 뭐 계속해서 오늘 승부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왜 가지고 와봤는데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지금 뭐 사실 신규 진입은 어렵죠. 뭐 이런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좀 과도한 욕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아직까지 조금은 전략 매도까지는 조금 힘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일부 이제 화장품 기업들 특히나 뭐 실리콘투 뭐 이 종목도 사실 제가 포트에 있어가지고 이번 달 지금 12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화장품이나 이쪽은 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 정도는 조금은 갖고 가져가시되 우선은 과거에 한 요 구간 정도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 정도에서 15,000원 사이 정도까지 좀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익절 가격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한 11,500원 정도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두고 대응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지키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요. 그 J2K 바이오입니다. J2K 바이오. 자, 이거는 어제 제가 이제 편입을 했었고요. 오늘 뭐 4%대 조정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살짝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왔다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현재 뭐 4% 정도의 눌림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갖고서 어제 장대양봉에 대한 이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이 12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17% 정도밖에 거래가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대양봉에 실렸던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부각받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더 지켜볼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됐고요. 2차 목표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좀 보시면서 2차 목표가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이게 아까 11,75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목표가가 11,800원입니다. 이거 되면 제 1등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거 1차 목표가가 10%대 초반 챙겨놨고 요거 체결되면은 이 종목 2차로 42% 수익 챙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40%가 넘어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등으로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도 사실 요 SOFC 관련된 종목을 오늘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SOFC 관련해서 이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미국장에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AI 쪽 관련된 이런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 또 대안으로서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한 테마가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부각됐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제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꼭 11,800원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난달에 제가 1등을 아쉽게 못했던 것도 이 VT라는 종목이 아쉽게 몇십 원 차이로 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번 달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뭐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SOFC 관련된 종목으로 이 미코도 지금 사실 편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15,670원까지 갔는데 요것도 지금 1차 목표가 15,850원이거든요. 얘도 지금 또 목표가 체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SOFC 새로운 테마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강한 거고요. 이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비트 앤 레이즈라는 이 단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엔비디아가 최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월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 기대감이 있는데 왜 제가 이거를 미코랑 연계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엔비디아 쪽 관련해가지고 부각받았을 때 이제 또 한미반도체도 같이 부각받고 지금 이 미코 같은 경우는 SFC 이슈뿐만 아니라 이 펄스히터 이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또 지금 고객사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아무튼 15,850원 도달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알테오젠도 지금 10% 정도 수익권에 다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 매매 내역 한번 오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매니저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이 급등 수익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26%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사실 오늘 아쉽게 유바이오로직스가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들어서 지금 현재 딱 두 종목 손절가 터치했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이 현대임스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0% 손절이 됐지만 그 나머지 비중, 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120% 올라갔었고요. 뭐 알테오젠 10%, 지금 미코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거의 10%대 수익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손실 난 것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이번 달 그리고 지난달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응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김용환 매니저를 따라잡으려고 승부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승부주를 가지고 왔는데 김용환 매니저가 방송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한가 가라. 네,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못합니다. 좀 불상사가 발생을 했는데 자, 뭐 어떤 종목인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가 풀려서 뭐 이렇게 풀린다면은 뭐 이런 종가로 체결을 할 거지만 우선은 기업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명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상한가를 가가지고 편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SOFC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상한가가 풀린다. 근데 어차피 20% 이상에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28,000원. 28,000원까지 만약에 오늘 중으로 내려오면은 28,000원에 매수를 걸어두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 풀린 상황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라면 종가 체결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도 이제 SOFC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SK D&D 쪽에서 이제 분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나 이 재생에너지 쪽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이 종목이 좀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뭐 상한가 갔는데 이제 또 저평가라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 사실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저는 이 SOFC 관련해서는 새롭게 부각받는 테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파급력이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코도 편입을 했고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승부처로 가져왔던 게 지금 상한가를 가서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이 장중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자, 이거 체결됐습니다. 그럼 미코도 따라가겠죠? 근데 얘도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내일 또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를 또 떨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쪽 관련해서 해상 풍력이 2025년도에 또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올해부터 연료전지 쪽에 대한 사업이 또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고요. 뭐 수급도 중요하고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고 시장의 중심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 테마가 신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선한 테마가 바로 저는 SOFC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좀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게 바로 저는 오늘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블룸 에너지 콥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 블룸 에너지가 지난밤 이제 미국장에서 17%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뭐 테슬라 주가 급등했던 걸 보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이런 흐름만 좀 보셨을 거거든요. 아니면 일라이릴리 이 정도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 어제 퍼스트 솔라나 아니면은 지금 이 블룸 에너지 이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 시작 전에 녹색 밴드에서도 SOFC 관련된 종목들 어떤 주들이 있는지 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 SK 퓨얼셀이라는 회사의 SOFC 공급업체 선정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K 쪽하고 이 블룸 에너지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공급업체 선정 이력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요 블룸 에너지사하고 합작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서 분명히 저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SK 이터닉스를 10% 초반 정도 올라갔었을 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방송 오는 도중에 또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뭐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신재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목을 받을 거고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 많이 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태양광, 뭐 풍력, 뭐 수소 이런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에 대한 어떤 배팅, 매수 자 어느 정도까지 좀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우선은 저는 결국에 우리가 올해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그 AI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로부터 과연 어느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의 차이인데 뭐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뭐 이스페타시스나 아니면은 뭐 이전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과 이런 애들이 먼저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선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주에 대한 부분들 뭐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신재생 에너지도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오늘도 원전 관련해서 뭐 몇 년도까지 뭐 원전이 막 50기 이상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에너지 수요,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계 에너지도 저는 앞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결국에 뭐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못 갔지만 뭐 그리고 올해 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또 이거 약간 투심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좀 기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너지, 전력과 관련된 업종은 올해 무조건 저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신재생 쪽 뭐 그때그때마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때마다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었겠지만 어차피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약간 앞쪽보다 약간 뒤쪽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금리 인하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신재생이나 뭐 바이오나 금리 인하 섹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관심을 저는 계속 가져야 되는 올 한 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1차 목표가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33,000원 1차로 잡고요. 2차 목표가는 참 이게 애매합니다. 38,000원 잡을게요. 네, 38,000원 잡고 손절가 두 애매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했던 게 지금 다 누그러들어가지고 한 26,000원 만약에 체결되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26,000원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어제도 4시 20분에 공개 방송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제 화장품 소재 쪽 선크림 쪽 관련해서 저희 집에 있는 그 와이프한테 선크림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업황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SOFC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시다 하시면 오늘 4시 20분에 공개 방송 시작을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